화요일 정치수사는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실상 헌재 선고 불복을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태도나 발언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 최초로 그 성명을 발표한 자기가 탄핵을 당해가지고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와가지고 예. 그 성별 발표는 우선 형식 면에서 예. 이 대리인을 시켰다. 대리인. 예.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대리로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아니지요. 예. 물러섰다 하더라도 전직 국가원수인데 예. 어쨌든 본인이 직접 나서야 돼요. 청와대에서 출발하기 전이나 그러면 사저에 도착해서라도 국민들 앞에 본인의 육성으로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에 맞는 일이다. 아무리 억하지심, 억울하고도 억울한 심정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럴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형식이 예의에 어긋났다는 것이죠. 둘째로 내용은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그 헌법재판의 판결을 부정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을 밝히겠다. 예. 이게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는 탄핵에 자신의 파멸을 원하는 탄핵에 찬성한 국민들과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가 아닌가. 심정적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예.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이 탄핵 심판 진행 중에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로서 국회 발언을 통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헌재 판결에 만일 불복하든지 이러면 그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예. 이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지금 13년이 지나서 본인이 그 당사자가 돼가지고 예. 2004년에 한 그 판결에 불복했다. 네. 불복하면 헌법에 대한 도전이고 네. 나아가 체제를 부정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자기 말로 한 일이거든요. 예. 더더구나 이번에는 말이지. 아마 제가 풍문으로 듣기로는 8명의 재판관 가운데 이제 3명만 반대를 하면 예. 그러니까 6명이 찬성해야 되니까 3명만 반대를 하면 5명만 찬성해도 탄핵이 기각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박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이 뭐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설명이 기각될 것이다. 예. 그 근거로 우선 현 8명 중에 2명은 박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서와 조 재판관은. 예. 그리고 하나쯤 더 반대를 하면 된다. 예. 아마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결과적으로 만장일치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헌재 판결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을 이를테면 부정하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기가 지명한 그 재판관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헌법 66조의 국가원수는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인데 예. 아무리 물러섰다 하더라도 전직 국가원수라고 한다면 예. 헌법수호 최고 책임을 인정을 해야지요. 예. 그런데 자기가 지명한 재판관도 섞여 있는 거기에서 자기를 탄핵한 결과가 나오고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예. 무엇보다도 2004년에 한 그런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니까 예. 부끄럽죠. 현직 국가원수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참담하고 예. 부끄러운 일이다. 아하. 근데 그 홍준표 경남지사 있지 않습니까? 예. 자신의 SNS에 헌재 판결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잡범들에게나 적용되는 괘씸죄가 주류를 이룬 감정 섞인 여론재판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지사 지금 대통령 하려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자기가 나섰으면 자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예. 이게 대통령 할 사람의 이 언어입니까 이게 도대체? 대통령 할 사람이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물론 아주 친구들하고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술 한잔 먹고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무리 술자리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예. 이게 이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잡범들에게 적용되는 괘씸죄로 예. 감정적으로 탄핵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헌법재판소를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잡범들이나 판결하는 사람들로 아주 비하해버렸다고 이게. 그렇죠. 그 헌법재판소가 그 잡범을 재판하는 그런 수준의 저급한 재판소로 비하를 하니까 굉장히 모독죄지요. 헌법재판소 모독죄지 이게.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이지. 예. 그러면 지금 전국 47개 교도소에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하고 있는 사람이 3만 5천 명입니다. 예. 확정 판결 받았다는 것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지금 구속돼 있는데 그런 사람은 거기 포함 안 되지. 확정 판결. 예, 예, 예. 확정 판결 받은 사람이 3만 5천 명인데 그러면 홍준표 지사 기준으로 하면 3만 5천 명 가운데 예. 중급범이 있고 상급범이 있습니까? 그럼 국민이지. 그러면 누구는 상품이고 상급범이고 아하. 누구는 중급범, 누구는 잡범이냐 이 말이죠. 아하.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지사가 말하는 잡범은 무슨 말인지 그 개념은 이런 걸 겁니다. 생계형으로 예. 수주 찌들게 가난해가지고 뭐 사기도 치고 무슨 폭행도 하고 이래가지고 뭐 법정에서 뭐 항상 수술도 하고 뭐 이러니까 찌질이처럼 보이고. 예. 근데 그게 생계형이지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자영업 하다 뭔가 돈을 꾸어가 제때 못 갚고 그런 것이 또 감정적으로 문제가 돼갖고 티격태격 싸울 수도 있고 아주 극빈층의 생계형 범죄 예. 이런 걸 말하자면 개념적으로 잡범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 홍준표 지사는 대통령 될 사람이 국민을 잡범과 상급범으로 나누어 가지고 예. 그 어떻게 이 사람이 통합을 실천하는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럽니까 이게 국민 모독죄지. 그러니까 이래저래 홍준표 지사는 이게 그 관상을 보면 말이죠. 입이 굉장히 커요. 얼굴 면적에서 차지하는 통상적인 사람들보다. 예. 그래서 그런지 말이 험해. 아, 보통 그런 관상은 그런가요? 말이 험하고 그걸 즐기는 것 같아. 아하, 예. 그걸 아주 즐기는 사람이야. 그 음. 나는 일찍이 그 성완종 리스트에 걸려가지고 뭐 조사받을 때 본인이 딱 부인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해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예. 홍 지사는 직정 경행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예. 자기가 생각한 바를 거침없이 말로 하는 사람인데 예. 그냥 실토해라 내가 그랬다고. 아하. 성완종 지사 리스트에 8명이 올려져 있는데 예. 지금 한 사람도 인정하는 사람도 다 빠져나가 버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예. 홍 지사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죠. 예. 1심 유죄 판결 받았으나 2심에서 뒤집어 가지고 무죄됐다. 그럼 상고심에 틀림없이 2심 걸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제로 나 대통령 나가겠다 이러거든요. 예, 예, 이것도 예.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그렇죠. 예. 대법원까지 기다려 봐야지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앞뒤가 아주 어지러운 양반이야. 이게 아침에 이 얘기하기는 안 됐지만. 아, 근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복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친박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던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친박 결집이 좀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예. 거기 서청원 최경환은 총괄 이렇게 각각 분담해서 친박 핵심 위원들이 맡기로 했다고 그러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호위무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예. 잘 됐어요. 그게. 아. 그 가서 그 호위무사하는 건 의리를 지키는 거 아주 좋은 태도인데. 예. 그러면 국회에서 세비 받고 가서 왜 민간인 박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합니까? 아하. 예. 이원지 그걸 오늘이라도 내고 가서 해야지요. 음. 세비 받아가지고 차량 유지비 받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살면서 차 타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런 호위무사 노릇을 하겠다. 그게
경호관 숫자도 적고 하니까 잘 됐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 이원직을 사퇴하라. 예. 예. 아하. 그러니까 호위무사에 아주 철저한 거, 난 그건 일관성 있는 거 존경합니다. 예, 그거. 예, 예. 그런데 그대들이 그런 호위무사 노릇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박 대통령을 적골로 만들었지 않냐 말입니다. 4.13 총선거 때 박 대통령이 배신자 찍어내자, 예. 내라. 유승민 등 일파를 배신자를 예. 찍어내라. 그러니까 이제 나서가지고 공천 파동을 일으킨 게 호위무사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과반수 의석 확보가 예견됐는데도 공천 파동 때문에 이게 과반수가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그 3분의 2 이상 찬성해가지고 예. 당내에도 반발 세력이 있어가지고 결국 저렇게 만드는 것은 바로 호위무사 그대들이 이렇게 자초한 것이니까 예. 그 잘 되었다고요. 가서 그 잘 모시고 그 대신에 이원직은 나가라. 이원직은 그렇죠. 그거는 의정 활동을 해야죠. 의원직을 유지를 하려면 그죠. 아니 이거 아주 괘씸한 사람. 이게 홍준표 지사가 말한 괘씸죄는 여기다 적용을 해야 돼. 아니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복 메시지가 오히려 이 정권 심판 논이라든가 야당 정권 교체론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 예. 또는 중반층에서 이걸 바라다 보던 사람들로 하여금 예. 확실히 야당 쪽으로 표를 쏠리게 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해서 예. 박 대통령이 결국은 이번에 확실히 야당에게 예. 그중에 특히 민주당이 정권 잡도록 카펫을 지금 깔아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친박 실세들이 거기에 조연출을 해가지고 예. 확실히 그 카펫을 깔아주고 있다. 그래서 좀 예. 의심이 드는 게 예. 이렇게 카펫을 깔아줘서 정권을 잡으면 뭐 사면해 주십시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나 혹시? 아니 근데 아주 깊은 뜻이 있는지도 모르죠. 알 수 없지요. 아니 근데 이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친박계 의원들은 모를까요?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걸 본인들도 알지 않을까요? 그런 걸 아는 사람 같으면 공천 파동을 일으켰겠습니까? 아하. 그런 걸 아는 사람 같으면. 네.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모른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 호위무사 하는 건 잘하는 일이고 일관성 있고 의리 지키는 거 좋으니까 예. 아주 삼성동에 가서 바깥에 텐트 치고 예. 먹고 자고 하는데 이원직은 나가라. 이원직은. 알겠습니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통보한다 이런 보도가 조금 나오고 있던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검찰 수사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으신가요? 검찰은 일부 보도에는 지금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이제 시작되고 이러니까. 예. 그게 이런저런 어떤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 그런 거 고려할 필요 없죠.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데. 예. 그 법치국가니까 법치국가답게 헌법재판소에서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파면까지 하는 나라에서. 예. 선거가 있으니까 그런 거 고려할 필요 없죠. 검찰은 두둑 수사를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하죠. 근데 검찰 수사 의지를 여전히 의심하는 그런 국민들도 많잖아요, 그죠? 의심하지요. 의심. 예. 이 검찰이 이 특검 가기 전에는 수사를 미적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살아있는 당시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다르니까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예. 청와대가 지금 압수수색을 전부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어찌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석인 그런 상태인데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다면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거부할 근거가 없어졌죠. 예. 거부할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게 지난번 박 대통령이 현직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 형사소송법을 거부한 것을 위반한 것이죠. 그렇죠. 예. 특검과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죠. 예, 이번에 예. 거부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예. 거부한 주체들을 입건을 해가지고 형사처벌을 해야죠.
압수수색을 실시하면 변호사님은 가능하다고 지금 보시는 거네요. 가능하는 만 해야죠. 그렇게. 아니, 음. 형사소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뭐, 군사 비밀이나 보안을 유지하는 지역에 대한 압수수색은 예, 관리자, 예. 관리 책임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예. 1. 이 경우에 관리 책임자는 예, 국가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승낙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예, 그거 뭘, 압수수색 영장 지나면 특검이고 딱 그 압수 대상 물품과 지역, 장소를 딱 한정적으로 했는데 그게 국가 이익을 해칠 만한 장소고 내용이 아니더라니까, 그게. 그렇죠. 예. 그럼 당연히 허가해야지요. 그걸 음. 물리력으로 막는다. 예, 그럼 그건 특수공무집행방해지요. 제가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찬정 변호사였고요. 근데 그 홍준표 경남지사 있지 않습니까? 예. 자신의 SNS에 헌재 판결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잡범들에게나 적용되는 괘씸죄가 주류를 이룬 감정 섞인 여론재판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지사 지금 대통령 하려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자기가 나섰으면 자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예. 이게 대통령 할 사람의 이 언어입니까 이게 도대체? 대통령 할 사람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물론 아주 친구들하고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술 한잔 먹고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무리 술자리에서 한다라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예. 이게 이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잡범들에게 적용되는 괘씸죄로 예. 감정적으로 탄핵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헌법재판소를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잡범들이나 판결하는 사람들로 아주 비하해버렸다고 이게. 그렇죠. 그 헌법재판소가 그 잡범을 재판하는 그런 수준의 저급한 재판소로 비하를 하니까 굉장히 모독죄지요. 헌법재판소 모독죄지 이게.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이지. 예. 그러면 지금 전국 47개 교도소에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하고 있는 사람이 3만 5천 명입니다. 예. 확정 판결 받았다는 것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지금 구속돼 있는데 그런 사람은 거기 포함 안 되죠. 확정 판결. 예, 예, 예. 확정 판결 받은 사람이 3만 5천 명인데 그러면 홍준표 지사 기준으로 하면 3만 5천 명 가운데 예. 중급범이 있고 상급범이 있습니까? 그럼 국민이지. 그러면 누구는 상품이고 상급범이고 아하. 누구는 중급범, 누구는 잡범이냐 이 말이죠. 아하.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지사가 말하는 잡범은 무슨 말인지 그 개념은 이런 걸 겁니다. 생계형으로 예. 수주 찌들게 가난해가지고 뭐 사기도 치고 무슨 폭행도 하고 이래가지고 뭐 법정에서 뭐 항상 수술도 하고 뭐 이러니까 찌질이처럼 보이고. 예. 근데 그게 생계형이지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자영업 하다 뭔가 돈을 꾸어가 제때 못 갚고 그런 것이 또 감정적으로 문제가 돼갖고 티격태격 싸울 수도 있고 아주 극빈층의 생계형 범죄 예. 이런 걸 말하자면 개념적으로 잡범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 홍준표 지사는 대통령 될 사람이 국민을 잡범과 상급범으로 나누어 가지고 예. 그 어떻게 이 사람이 통합을 실천하는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럽니까 이게 국민 모독죄지. 그러니까 이름만 반대를 하면 5명만 찬성해도 탄핵이 기각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박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이 뭐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설명이 기각될 것이다. 예. 그 근거로 우선 현 8명 중에 2명은 박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서와 조 재판관은 예. 그리고 하나쯤 더 반대를 하면 된다. 예. 아마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결과적으로 만장일치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헌재 판결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을 이를테면 부정하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기가 지명한 그 재판관도 그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헌법 66조의 국가원수는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인데 예. 아무리 물러섰다 하더라도 전직 국가원수라고 한다면 예. 헌법수호 최고 책임을 인정을 해야지요. 예.
그런데 자기가 지명한 재판관도 섞여 있는 거기에서 자기를 탄핵한 결과가 나오고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예. 무엇보다도 2004년에 한 그런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니까 예. 부끄럽죠. 전직 국가 원수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참담하고 예. 부끄러운 일이다. 아하. 화요일 정치수사는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실상 헌재 선고 불복을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태도나 발언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 최초로 그 성명을 발표한 자기가 탄핵을 당해가지고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와가지고 예, 그 성별 발표하는 우선 형식 면에서 예, 이 대리인을 시켰다. 대리인. 예,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대리로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아니지요. 예, 물러섰다 하더라도 전직 국가 원수인데 예, 어쨌든 본인이 직접 나서야 돼요. 청와대에서 출발하기 전이나 그러면 사저에 도착해서라도 국민들 앞에 본인의 육성으로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에 맞는 일이다. 아무리 억하지심, 억울하고도 억울한 심정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럴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형식이 예의에 어긋났다는 것이죠. 둘째로 내용은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그 헌법재판의 판결을 부정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을 밝히겠다. 예, 이게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는 탄핵에 자신의 파멸을 원하는 탄핵에 찬성한 국민들과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가 아닌가. 심정적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예,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이 탄핵 심판 진행 중에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로서 국회 발언을 통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헌재 판결에 만일 불복하든지 이러면 그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예, 이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지금 13년이 지나서 본인이 그 당사자가 돼가지고 예, 2004년에 한 그 판결에 불복했다. 네, 불복하면 헌법에 대한 도전이고 네. 나아가 체제를 부정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자기 말로 한 일이거든요. 예, 더더구나 이번에는 말이지. 아마 제가 풍문으로 듣기로는 8명의 재판관 가운데 이제 3명만 반대를 하면 예, 그러니까 6명이 찬성해야 되니까 예.